23년 선고는 선전포고다. 기독교 탄압과 트럼프의 귀환 심판의 시간이 왔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법치가 좌파 판사들의 사법 쿠데타에 의해 무참히 도륙당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저들의 거대한 전략적 음모를 파헤치고 바다 건너 들려오는 승리의 소식과 우리 내부의 썩은 고름을 동시에 도려내고자 합니다. 1. 이진관 판사의 눈물의 선고, 기만적인 사법 쿠데타의 실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려진 징역 23년 선고, 여러분은 이것이 상식적이라 보십니까? 검찰이 구형한 15년보다 무려 8년을 더 얹어준 이 숫자는 단순한 형량이 아닙니다. 이는 77세 노인에게 감옥에서 죽으라는 사형 선고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내란으로 못 박기 위한 사법부의 좌파 카르텔의 조직적 선전포고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판결의 과정입니다. 이진관 판사는 당초 특검이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특검에게 내란 중요 업무 종사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사실상 코치를 했습니다. 판사가 검사의 사냥을 돕는 이 전대미문의 행태, 이것이 사법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흉악범에게도 20년 안팎이 선고되는 나라에서 국가의 명령을 수행한 총리에게 23년을 때린 자들이 정의를 논합니다. 판결문을 읽으며 눈물을 훔쳤다는 이진관의 그 연극적인 모습은 기만 그 자체입니다. 백대현 판사가 선빵을 날리고 이진관이 연쇄 폭격을 가하며 후속 재판부인 지연 판사를 압박하는 이 좌파 판사들의 미친 광풍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기독교 탄압, 독재자 잔혹사의 법칙을 거스르는 자의 최후. 사법부가 미쳐 날뛸 때 입법부의 괴물 이재명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계의 정당한 정치 참여와 비판을 반란 행위로 규정하며 망치로 패버리겠다는 폭압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손흥보 목사님의 설교를 이재명을 죽여라고 선동했다며 조작하는 기술은 가히 경이로울 지경입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쓰면 공자 살해범입니까?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외침은 종북주사파와 사법 파괴 세력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다는 절박한 은유이자 구국의 기도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네로와 도미티아누스는 자살과 암살로 끝났습니다. 블러디 메리 1세는 비참한 합병증으로 기독교를 멸절하려던 레닌은 발작과 매독으로 정신이 나간 채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강조했듯 기독교는 박해받을수록 강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한 이재명은 이제 역사가 증명한 독재자 잔혹사의 법칙 속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말년은 앞서간 독재자들보다 더욱 처참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다보스 폭격 부정선거 카르텔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 이재명이 국내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글로벌리스트들의 본거지 다보스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엘리트들 앞에서 2020년 선거는 부정선거였다고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부정선거 척결 운동에도 엄청난 전략적 시사점을 줍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와 관련하여 내 변호사들이 알아낸 사실섬싱 데이 런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두로의 입을 통해 국제 부정선거 네트워크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암시한 것입니다. NATO 사무총장조차 트럼프의 리더십을 데디와 같다고 치켜세우는 이른바 웨스트 데디 리더십 앞에 그린스캠 친환경 사기으로 중국과 결탁해 배를 불리던 글로벌 카르텔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정화의 물결은 곧 대한민국 상공에도 닿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추악한 돈봉투 악취와 강선우 김경희의 매관매직. 글로벌 카르텔이 무너지는 동안 우리 내부의 썩은 고름인 민주당은 돈봉투 악취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자신의 아파트 평수를 넓혀 이사하기 위해 하급자인 김경희에게 1억 원을 요구했다는 정황은 그야말로 파렴치함의 극치입니다. 겉으로는 서민과 약자를 위하는 척하더니 뒤로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부하 직원의 돈을 뜯어냈단 말입니까?
65억 재산가인 김경희가 가진 47억 원의 채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개인 거래가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거대한 매관 매직 자금 네트워크일 가능성이 큽니다. 1억 원씩 뿌렸다면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연루된 빙산의 일각입니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손으로는 돈봉투를 돌리는 이 가식적인 세력의 종말이 머지않았습니다. 애국시민의 연대 1948년 건국 정신으로 승리합시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잠자던 보수의 혼을 깨우는 계몽의 기회입니다. 최근 감동적인 사연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한 20대 청년이 국밥집에서 우리 그라운드시 방송을 보고 있자 사장님이 동지를 만났다며 콜라 한 캔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콜라에는 이재명 getting piece of SE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20대 청년과 60대 사장님이 국밥 한 그릇과 콜라 한 캔으로 전우회를 나누는 이 현장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좌파들이 아무리 사법부를 장악하고 탄핵으로 압박해도 깨어난 국민의 연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건국 정신으로 세운 이 나라는 결코 저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시련 속에서 단단해졌듯 우리 애국 보수 세력도 이 광풍을 뚫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진실의 횃불을 높이 듭시다. 감사합니다.